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며칠 전인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바뀌는 건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서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전자서명법이 제정이 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 코스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이렇게 6개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 6개 기관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지난 21년 동안 공인인증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전인 2014년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천송이 코트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외국 분들이 국내에 인터넷으로 직구를 하려고 해도 이 공인인증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여기 다른 인증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인증서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페이 인증이라든가 또 패스, 또 뱅크 사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가 많이 이제 활성화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은행 이런 데서는 전통적인 공인인증서를 지금 쭉 이렇게 사용을 해와서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돼 있었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인증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돼서 금년 봄에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서 12월 10일부터 이 법이 새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됐지요. 이 법안에 보면 먼저 있던 공인인증기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이라는 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이제는 전부 다 민간인증기관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비대면 거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이든 뭐 상거래든 간에. 그래서 인증이 전부 민간인증제도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인증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평가 기관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인증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걸 평가받아서 인터넷진흥원에 제출을 하면 인터넷진흥원이 여기는 기준을 잘 준수합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다 인증 사업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인인증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된 이유이기도 하죠. 살펴보면 우선 가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행 파일 액티브엑스 깔고 또 방화벽 설치, 보안 프로그램, 또 무슨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잔뜩 설치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돌이 일어나서 잘 되지도 않는 거. 지금 이제 민간인증서 이런 것들은 대개 뭐 3초, 5초면은 다 이제 설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편리합니다. 또 저장 매체 USB라든가 PC에 깔아가지고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뭐 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클라우드 공간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유효기간도 1년이로서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지금 민간인증서 같은 경우는 3년, 5년 또 자동갱신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비밀번호를 이 공인인증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 또 숫자, 특수문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해서 외우기도 힘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는 비밀번호를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 인식번호, 그 핀을 사용을 하는 거죠. 6자리 숫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공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졌고 이제 민간인증제도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나한테 편리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주거래은행 인증센터의 인증화면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국민은행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용어, 우선 이거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라는 것은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새로운 인증 시스템인데 12월 10일부터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그러니까 민간 인증서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있는 공동 인증서라는 거는 과거에 쓰던 공인 인증서를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정쩡한 이름으로 바꿔 놓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제 공인 인증서라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쭉 이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인증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인증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 제 관점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공인 인증서, 공동 인증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다른 인증서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휴 범위가 넓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코스컴 인증서는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은행 거래와 관련돼서 금융인증서 앞부분에서 이미 장점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미 여기에 가입을 한 상태, 약 5분 정도니까 가입이 다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또 2018년도에 개발이 된 뱅크사인이라는 거,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새해에 금융결제원으로 이관이 된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모바일에 특화된 이제 그런 인증서이고요. 패스 인증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인증서인데, 저도 이 면허증을 잘 두고 다녀서 이번에 패스 인증을 받아서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료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는 뭐 많이들 쓰시는 거인데 쇼핑이나 게임 이런 거에 다양한 모바일 결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카톡창에서 여러 가지 고지서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네이버 인증서도 여러 가지 전자문서 서비스 같은 데 좀 유리하고요. 또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도 열람하고 하는데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뭐 NHN 페이커라든가 이런 자기만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인증서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